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IT의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온톨로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그런데 왜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 갑자기 다시 주목받을까요? LLM은 답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업 데이터의 용어가 제각각이고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환각 오해,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들이 바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부 감사나 규제 환경에서는 출처가 뭐냐, 근거가 뭐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이때 필요한 게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는 데이터를 사전처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공통 의미 체계를 만들고 규칙을 세워 AI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번 세미남에선 온톨로지 전문 기업 인포시즈 탁정수 대표와 함께 온톨로지가 왜 다시 중요해졌는지와 핵심 구성 요소들을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LL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상관관계에 대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벡터들만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가까운 근접한 내용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의 이제 한계라고 제가 이제 대목을 달았는데 그런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를 가져옴으로써 생기는 어떤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뭐 불과 연기, 저 예시가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불과 연기 벡터는 매우 가깝지만 불이 연기를 일으키는 거지 연기가 불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불과 연기가 가깝기만 하지 순서를 바꿀 수는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네요. 필요하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다 이어지는데 의미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예가 나왔는데 배라고 하면은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그렇죠. 실제 우리 몸에 어떤 배도 있는데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실제 기업 내에서 같은 배를 A 부서는 타는 배라고 하고 다른 부서는 이제 먹는 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가 배일 때 상대방이 생각하는 배와 내가 생각하는 배가 어느 정도 의미론적으로 의미가 맞아야 되는데 의미가 모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생각하는 배는 타는 배야 혹은 먹는 배야라고 하는 걸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문맥에서 확률에 의해서 의미를 추측하는 게 아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기준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또 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도 잘 맞춰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온톨로지의 본질은 총 4가지로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뉴로 심볼릭의 조금 더 다른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4가지 개념이 대세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는 바로 클래시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개념, 핵심 개념. 내 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보통 이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는 거의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릴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이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에서의 어떤 개념과 관계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면 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 네네. 실제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 그렇죠. 그 데이터가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라고, 오케이. 고객의 데이터라고 그럼 여기 보고요. 왼쪽에 뭐 클래스 고객 클래스가 있다면 고객 클래스에 삼성전자가 원오브 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LG전자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엑시엄스라고 하는 검증 규칙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업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혹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그 도메인에 맞는 그런 규칙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이 되는 거 말고 실제로 내 업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거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엑시엄스라고 해서 이 검증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조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내 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계, 세 번째는 내 실제 데이터, 네 번째는 여기에서의 어떤 검증 규칙,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톨로지 핵심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엑시엄 검증 규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게 뭔가 추론의 근거가 되고 저게 가드레일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드레일의 근거가 되지만 저게 이제 다는 아닌 거죠.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증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업무에 대한 가이드를 그러네요. 주는 거고 앞에 있는 어떤 내 업의 그 개념하고 업무에 대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레이션 중요하겠네. 네네. 저걸 아주 잘 해놓으면 그렇죠. 이상적으로 해놓는다면 그렇죠. 액션스가 줄어들겠죠. 없겠죠. 모든 걸 엑시움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네.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전에 온톨로지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고 그 온톨로지의 과거 방식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온톨로지 개념이 참 이상적인데 이 온톨로지를 구축하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인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또 그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온톨로지를 계속해서 잘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온톨로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계속해서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이 표준화되어서 품질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요즘은 온톨로지가 그러면 가능하냐? 정확하게는 바로 생성형 AI, LLM 때문입니다. 아. 대부분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거의 세 가지 어려움을 이제 LLM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온톨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만들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기도 수월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옥창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요즘 얘기들이 서로 많긴 한데 반자동화 또는 완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이 과거에서 하기 어려웠던 타당한 어떤 정보를 이제는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능력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볼릭한 어떤 AI의 논리 구조를 결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톨로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온톨로지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데이터는 갱신이 돼야 되고 이게 스케일업 한 상태 품질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되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확대가 되는데 이게 품질까지 관리가 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그게 가능한 어떤 거버넌스가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아주 이상적인 온톨로지 참 좋았어. 이걸 하면 좋았는데 못했어. 현실적이지가 않았지. 못했어. 네. 그런데 지금은 LLM의 도움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 좋은 거를 이상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회사에 있는 다양한 형식지도 있지만 문서화된 것도 있지만 암묵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안 된. 앞으로는 이런 암묵지도 온톨로지화가 되기가 쉬워지는 겁니까?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아, 네. 이 LLM이 네네. 자꾸 똑똑해져가지고 네네. 지금 말씀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네네. 인과관계까지 얘가 네네. 자꾸 보다 보면 자기 내부적으로 뭔가 이 온톨로지화 같은 거를 만들 그런 그런 경지까지 막 이렇게 발전하진 않을까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여기서 나라고 하면은 기업이에요. 네. 기업이 수십 년 혹은 100년 넘은 산업에서 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제 내 내용을 이해한다면 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중간자적으로 온톨로지가 그런 보조제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이 AI가 실제 너무 발전이 돼서 우리 아주 고도화된 AI 시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사만의 유니크한 뭔가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웹을 검색해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는 뭔가 온톨로지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더욱 이제 우리 기업만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학습시킬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네. 온톨로지도 결국 AI를 위한 거 아닌가? 야, 이게 AI가 점점 똑똑해지겠구나. 온톨로지까지 이제 되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인포시스 관련 추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